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내장사 대웅전, 복원 6년 만에 잿더미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50대 승려의 방화로 어이없이 전소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맥해은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법당 있는 쪽에서 연기가 서서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불이하고 제가 했더니 여기에 계신 스님들 또 종무소 직원들이 다 나서갖고 그리 달려갔습니다. 소화기는 소화기를 다 들고 거기 가서 끌려고 그러고 불이 잡히지가 않고 이와 같이 참 안타깝게도 전소가 되었습니다. 네, 평론가님 영상 보시면 정말 불길이 어마어마한데 이 내장사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소방차 출동까지도 시간이 그렇습니다. 오래 걸렸고 또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길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산불 때문에 최근에도 상당히 재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지금 이 산불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하게 경계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안에 저 문화재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불을 실화로 붙은 게 아니라 방화로 붙은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순식간에 전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차가 출동도 안타까웠고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전 참 앞으로 대책을 만든다고 해도 자체 진화 대책 정도가 가장 좀 빠른 방법일 텐데 그럼 문화재 이 화재 점검과 또 이 저러한 화재 시에 빠른 진화를 위한 방법을 어떻게 매뉴얼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대한민국 어느 사찰 못지않게 오래된 천년 사찰 내장사가 화재가 난 것이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네. 1992년도에 1592년도 임진왜란 때 1차 전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에 2차 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9년 전인 2012년 10월에 당시는 전기 누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대웅전이 전소돼서 2015년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6년 만에 어제 대웅전이 전소된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게 50대 승려가 방화를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승려가 불을 질렀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경찰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승려가 내장사에서 머무는 동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합니다. 내장사에서 머무는 동안 일부 스님들과 갈등을 빚어서 그 서운한 마음에 술을 먹고 홧김에 불을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구성하는데 아마 현행범으로도 그렇게 체포가 됐을 겁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홧김에 이렇게 무거운 죄를 범했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충격적인 건 방화범이 약 석 달 전에 이 내장사를 찾아온 수행 승려였다는 건데요.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라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사 스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달쯤 되는가? 정확하니 와서 여기 머무른 일정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시인을 하던가요? 방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방화했다는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 방화했다고 한다고 그래요. 전에도 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는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참화가 있어서 정말 죄를 지었고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지울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방화범이 확실한 것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승려가 그런 제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에도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뼈아픈 죄스러운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앞에서도 짚어봤지만 이번 화재가 벌써 4번째란 말이에요. 지난 2012년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도 복구를 하느라 무려 25억 원을 썼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장사 대웅전에 방문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위치가 이제 노룡산맥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어서 군사적으로 조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화를 당했고 6.25 때 화를 당했는데, 2012년에는 그 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실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났는데 이제 다시 복원한 게 2015년이에요. 지금 앵커 말씀대로 25억 원의 성금을 우리 정읍 시민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 각출해가지고, 또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만들었는데, 2015년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도 발달이 된 시기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물론 인화물질을 뿌리고 거기에 불을 댕기면은 그걸 어떻게 그거야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전소할 정도로 타지는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강릉의 낙산사에서 강풍에 휘날리면서 또 문화재가 전소되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네.